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이윤아입니다. 오늘은 수시 전형의 큰 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수시 몇 장 쓰죠? 네, 맞습니다. 자, 6장 쓰는데 6장인데 설마 한 장 안 되겠어? 라고 하지만 6강탈,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6강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려면은 실제 그 교과 전형은 어떤 전형인지,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전형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보통은 저희가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 이런 전형 명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신 성적을 정량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그렇다 보니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 가장 중요한 전형이다 라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3등급 대학생들의 선호도 가 올라가고 있는 가천대학교를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 바람개비가 종합전형이고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경영학부 종합전형은 내신 등급 70% 컷이 3.88 그리고 학생부 우수 교과 전형은 2.66입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에서 컴퓨터공학 전공은 가천 바람개비 종합전형이 3.57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 교과 전형이 2.53등급입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반영이 다르겠구나.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는 당연히 내신 성적이 아주 중요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원 자격입니다. 예를 들면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올해 2016 황금 돼지띠 수능 최저를 맞추고 내신 등급 70% 컷 안에 웬만큼 든다라고 하면은 교과 전형이 유리하겠죠. 또 두 번째는 바로 충원율입니다. 아마 교과 전형 충원 엄청 많이 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2025 대입 수시 모집 경희대학교 전형별 충원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 지금 지역균형 교과 전형이에요. 214.3% 어마어마하죠. 감이 안 오세요 혹시? 2바퀴 넘게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20명 정원이다. 그러면 200% 넘게 돌았다는 거는 예비 40번 이상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돌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어국문학과가 85%예요. 교과 전형과 학종의 지금 충원율만 봐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강대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 인문학부입니다. 464.3%. 도대체 몇 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11명 모집인데 245.5%. 충원율이 높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변수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종과 대비했었을 때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입결을 참고하셨을 때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과 전형은 과연 내신만 잘 챙기면 합격이 가능한 전형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 100%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내신 성적 이외에 비교과 영역 반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전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교과 100 전형입니다. 말 그대로 내신만 정량평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15개 대학에서 이제 교과 100 전형 학교들을 찾아보면은 서강대, 숙대, 홍대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내신 성적이 좋고 수능 최저 자신 있는 친구다라고 하면은 교과 100 전형 한번 지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라는 이름의 교과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가 3합8이고요. 2025 학년도까지에는 자연계열 학생들은 과탐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과목 다 과탐을 응시해야 됐는데 올해 2026 학년도부터는 탐구 영역이기 때문에 사탐론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3합8이면은 그쵸?
그냥 맞출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생각보다 현역들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서강대 지역균형 전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5 대입 수시 모집 인문학부의 경우 모집 인원이 14명이었고요. 그리고 지원 인원이 10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7.29대 1이었는데 그런데 최저 충족률 14.7%입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33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당 다 333 이런 수능 최저고요. 다음 이제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11명이고요. 그리고 지원 인원이 106명. 그래서 경쟁률이 9.64대 1이었어요. 그런데 최저 충족률이 22.6%. 자, 그래서 내신 되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친구들도 있어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너무 속상하겠죠? 설마 내일이냐?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능 최저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점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과와 비교과 전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비교과가 반영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10%가 출결이 반영이 됩니다. 1일 이하의 경우 10점, 그리고 2일에서 3일 결석은 9.2점, 그래서 마이너스 0.8점이 감점이 되고요. 4일에서 5일일 경우에는 7.8점을 받게 됩니다. 질병 조퇴나 지각, 결석 이런 부분 해당되지는 않고요. 미인정일 때 해당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전형들의 경우에는 10%에서 한 20% 이제 출결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전형도 앞에 교과 100 전형과 똑같이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이제 1단계에서 교과 내신 성적으로 정량 평가를 해서 일정 배수가 선발이 되면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냐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생기부 기반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활동들을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우수성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꼬리 질문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단순히 팩트 체크가 아니라 요즘에 이슈라든지 사회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연결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보는 학교들로는 서울교대라든지 가천대, 명지대 등의 학교가 있습니다. 주요 15개 대학 중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가 고교 추천 전형에 면접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면접이 없어지고요. 수능 최저가 생겼다는 점 우리 황금돼지띠 친구들은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과 플러스 서류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바로 생기부입니다. 아니 무슨 서류 전형? 학종인가?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그 정량평가, 내신 성적 들어가고요. 플러스로 학생부 종합 전형과 아주 유사하게 생기부가 반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서류 전형을 보면서 약간 미니 학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과 플러스 서류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동국대 학교장 추천 전형의 예시를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서류 평가가 들어갑니다. 교과학습 발달사항,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출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렇게만 들어가요. 창의점, 체험활동 항목이 빠졌습니다. 학생부 반영 비율 자체가 우선은 학종보다는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부 반영을 할 때 그 항목들이 학교마다 좀 상이한데 학종 대비 좀 축소가 된다라는 점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서류가 반영되는 미니 학종들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학생부에서 챙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어떤 과목을 이수했냐예요.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핵심 과목과 또 권장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실 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를 평가하는 학교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우선은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기 때문에 그 1등급의 의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기부에서 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2028로 가는 이제 포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또 비교과 영역의 반영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행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은 저희가 9등급제입니다. 그런데 2022 개정교육과정
교육과정이죠. 현재 고1 학생들은 5등급제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의 비율이 4%에서 10%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럼 대학들에서는 10% 그 학생들을 어떻게 옥석으로 가리냐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을 결국은 등급 이외의 비교과 영역들을 반영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과 100% 전형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진 않죠. 네. 어쨌든 이건 학교들마다 조금 운영 방식이 다른 것이고 실제 학교에서 비교과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정관 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다 반영이 된다라고 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과목 내신을 다 반영하나요? 이 부분은 학교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서강대라든지 성대라든지 그리고 한양대라든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전 교과가 다 반영이 됩니다. 계열별로 반영 교과가 다른 학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천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 이제 반영 교과가 국수, 영사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과가 반영이 됩니다. 다음 이제 동국대 인문 같은 경우는 국수, 사, 영 그리고 한국사. 그러니까 이것도 보셔야 되세요. 어떤 학교는 한국사가 또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한국사가 들어가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반영 여부도 내 성적과 함께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모집 요강이 5월 31일이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 학교 환산 점수를 통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입결을 확인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교과 입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첫 번째 대학 어디가 보시면은 입결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교 홈페이지 가시면은 전년도 입결이 나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전년도 입결을 보시면 안 돼요. 학생들 귀찮아서 전년도만 보고 이렇게 지원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소 3년치 70% 컷 입결을 보시고 지원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반영 과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내가 계산한 것들하고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학에서는 환산 점수를 이용해서 사정을 하기 때문에 환산 점수를 통해서 교과 전형 성적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수시 전형 중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 소위 저희가 학종이라고 부르죠. 네, 학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